이 시기에만 짧게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내신이 딱 끝나고 나서 방학 준비하는 2주.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만 하는 게 낫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이제 여름방학까지 짧게는 일주일, 좀 많게는 2주일 정도의 여유 기간이 남았습니다. 나의 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방학까지 한 1, 2주 남은 시점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더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마무리하고 또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손님 초선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봬요. 네, 두 번째 촬영이네요.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말고사 끝난 이 시점에서 1, 2주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생기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초선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베이스였던. 네, 저도 학종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고 제가 지원했던 학교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고려대학교 일월문학과, 연세대학교 디자인학과,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 넣었었어요. 입결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빼고 나머지 합격을 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기부를 써본 노하우와 그다음에 그 생기부를 가지고 이제 합격까지 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초선님이 일반고 학생들 생기부 코칭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한테 과외 받는 친구들이 생기부 어떻게 써야 돼요?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을 잡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잡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코칭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코칭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특목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까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생기부 꿀팁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시기 정도 되면 친구들이 남은 1, 2주 동안 뭘 한다고 뭐가 크게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근데 초선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에만 짧게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만 하는 게 낫다. 이제 내신 기간에는 내신만 딱 하고 내신이 딱 끝나고 나서 방학 준비하는 2주. 딱 이 시기 동안에만 생기부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수행평가를 볼 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런 어떤 의무적인 활동들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알파로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보고서를 더 써야겠다. 라는 것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때 진행하는 식으로 좀 기간을 확실하게 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만 빡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쓸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인 거라서 내용들에 학생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채울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생기부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1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 딱 봤으면 이제 대강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 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왔구나. 어느 정도 나왔구나. 네, 학생들이 원래 처음에 입학했을 때 목표했던 학과가 있었을 거예요.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나의 성적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학과를 말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주어진 이 성적이랑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확인하는 게, 그게 일단은 1학기 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수정이 가능한 것과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창체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관여하시는 거니까 학기 말에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세특을 채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활동들 같은 경우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학기 학년 말에 마지막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알 거야. 그래,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생기부를 채우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되게 막막하단 말이야. 초선님도 똑같이 좀 막막하셨을 텐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팁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생기부를 작성할 때 어떤 활동이든 항상 꼭 적용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요거를 저는 연계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절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게 의미 없는 활동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원리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사회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과목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탐구해보고 싶은데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궁금증이 생기면 그걸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한번 겪어줘야 됩니다. 절대 순탄한 활동이 되면 안 돼요. 순탄하면 쉽지. 네, 순탄하면 쉬우니까 절대로 순탄하지 않게 어려움을 한번 겪어줘야 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해결해내서 결론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또 다른
연구 활동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야 돼요. 이 연구가 잘 됐으면 잘 됐으니까 좀 더 나아가 볼까 하는 그런 연구가 있을 수 있고, 좀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어떤 문제의식에 의해서 출발했던 활동이 또 다른 활동의 문제의식이 되는 식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활동을 할 때 사실의 나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재구성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생기부를 썼으니까 뭐 알파벳의 기원, 히라가나의 역사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어요. 네. 너무 많이 들어봤어. 저만의 창의적인 주제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 얼마나 창의적이겠습니까? 창의적인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서 힌트를 가지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그 논문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네. 논문 사이트를 열람하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리스라는 사이트를 썼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 일요일문학과 교수님의 성함을 넣고 그 교수님은 어떤 논문을 쓰셨나 그치. 같은 것들을 염탐을 그래, 이런 게 하면서 너무 이런 거 막 염탐하면서 요즘 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내가 딱 파고 들어가야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보셨을 때 와, 얘 진짜 관심 있구나, 우리 학과 진짜 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논문 사이트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은 얘기를 해줘야지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저희 학교로 일본인 친구들이 옵니다. 네, 그치, 그런 그때 기회 많이 하니까. 제가 일본어로 대화할 수준은 안 되고 영어로 대화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 영어 발음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인이 사용하는 그 언어 체계 자체가 영어를 발음하기에 좀 부족한 발음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난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 일본인 친구들도 영어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언어 체계를 조금 바꿔볼 수는 없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그 가타카나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국어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그 인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막 이거 막 발음 기간 해놓고 그거 막 배웠을 때 아직도 있구나. 네, 그거 아직도 배우는데 그걸 보고 영어 발음을 일본인들이 발음하는 요 체계로 그림을 그려봐서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게 이제 2학년 2학기 때 가타카나 훈민정음을 만들었었는데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때 이걸 이해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지? 어딜 더 채워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오게 된 게 가타카나 훈민정음 은혜랑 아학편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아학편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영어 교재거든요. 그건 영어 생기부에 적고 영어 생기부에서는 아학편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 자율활동에서는 일본어 버전으로 아학편을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일본인 친구들한테 영어 발음을 약간 향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총 1년간의 연구 활동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렇게 좀 단기간의 활동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잡아놓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좀 조금씩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되게 좋다.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된 것도 좋고 뻔하지 않은 생기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고 친구들이 아니 초선님은 외고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소재는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게 궁금했을 때 이 A를 어떻게 확장을 하는가, 그리고 그 확장이 그냥 어떤 한 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어나 영어나 아니면 진로나 또는 다음 학년의 어떤 자율이나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고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도 친구들이 걱정되는 건, 근데 그래서 내 생기부는 경쟁력이 있는 거야? 그렇죠. 생기부를 쓰는 것도 막막한 건데 쓰고 나서도 계속 그 막막함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혹시 초선님은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했던 방법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생기부를 딱 받으면 형광펜을 들고 색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시 모집 요강 보면 이제 수시 평가 요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
창의성, 인성, 학업 능력,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었는데 각자 이 5가지의 색깔을 부여한 다음에 내가 지금 이 활동이 창의성에 해당한다 하면 창의성 색칠하고 그리고 자기개발이다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각 분야에 맞게 색칠을 해보면서 내가 평가 요소 중에 어느 정도 부분들이 내 생기부에 드러나 있나 어떤 요소들이 평가받게 될 건지랑 대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듣는 친구들이 그걸 나보고 하라고? 보통 저희가 해주는 게 그런 역할인데 초선님은 그걸 혼자 했잖아요. 네. 그게 돼요? 저는 2학년 때 그래서 담임 선생님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이 저는 버리려고 했던 활동인데 초사 이거 너무 창의적이라서 이건 넣었으면 좋겠어 말씀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애매할 때는 뭐 진학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 오늘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학기 말이지 학년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학기 말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채워 넣는다. 그게 대부분은 세특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이 서로 다른 과목과 서로 다른 활동이 있는데 이거를 연계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3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채운 생기부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좋은 꿀팁들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주셨는데 이제 이 영상을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생기부 마무리를 앞두면 정말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내가 지난 한 학기를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쓸 게 없나 하는 식의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원래 1학년 때는 진짜 생기부가 볼 게 없어. 진로 적성검사 결과 그런 것도 막 나와 있고 근데 어떤 특강을 들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진짜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정말 볼 게 없었는데 이게 제가 한 게 학교 시키는 것만 하니까 제가 쓸 게 없는 거더라고요. 이런 보고서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하는 식으로 좀 플러스 알파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해야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차별점이 있는 그런 생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시키는 것만 주어지는 것만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생기부 관련 코칭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이번 오는 7월부터 유니브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새롭게 런칭하는 포텐 서비스의 멘탈 코칭 프로그램 코치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늘 이야기 나눴던 생기부 꿀팁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고민도 들어보고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7월 20일에 오픈 예정이고요. 여기 밑에 더보기란 누르시면 서비스 오픈 신청 알림 신청해주시면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저와 함께 그리고 포텐과 함께 8월 알차게 보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폭주할 것 같은데. 그쵸. 생기부는 혼자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도 에이스만 할 것 같아. 왜냐면 내 아이는 내 말 안 들으니까.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꼭 알림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선님하고 여름방학 전에 생기부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초선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8월에 포텐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 또 볼 거죠? 그죠. 네, 다음에도 초선님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전 생기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초선님과 했습니다. 학년 말과 학기 말을 구분하셔서 지금 여름방학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초선님이 했던 방법대로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생기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생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